종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광화문 시복터와 서울 순례길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중회 종교 편향 특위는 강력히 성토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태고종이 10월에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국민화합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섭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외 불교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BBS 기획보도 유리광 3개, 원각사 무료급식소의 환골 탈퇴 소식을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과 달리 활기가 넘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시정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종교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어제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선 시복터와 순례길은 오래전부터 종교 편향 논란을 빚으며 불교계 시정 요구를 받아왔는데요. 어제 조계종을 찾은 서울시 측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진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광화문 광장 천주교 시복터와 서울 순례길에 대한 서울시 측의 답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1시간 동안 이뤄진 대화에서 양측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는 해당 지역이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곳임에도 천주교 중심의 기념터로 조성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다종교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종로는 우리 서울시 모두가 다 이조 역사의 숨결이 다 녹여 있는 곳이지만 경복궁을 중심으로 무학대사 개성에서 전도할 때 특히 불교적 의미가 많이 부여된 곳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종로와 용산, 관악 등 5개 구역에 걸쳐 조성된 서울 순례길이 천주교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례는 성지를 돌아본다는 뜻의 중립적인 단어임에도 서울 순례길에 포함된 3개 코스, 24개 장소들 모두 가톨릭 성지이며 안내문에도 천주교인의 투옥이나 고문 등의 역사적 설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이게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닥돌로 이렇게 만약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편향된 지금 정책이지 않냐. 실제 관악구 삼성산의 경우는 한국 불교 3대 화상으로 불리는 지공, 나옹, 무학 스님의 수행처지만 순례길이 알려진 뒤 선교사 유해가 있는 성지로 둔갑했습니다. 한쪽이 부당하게 커가면 한쪽은 지워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동등한 하나의 종교 대 종교로서 볼 때도 그런데 이 땅의 정신 문화를 담지한 전통 문화, 소위 기초를 갖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순례길에 설치한 천주교 기념 바닥돌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바닥돌 일부는 훼손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한 35% 정도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던 우려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문구가 조금 편향적이라는 부분 지적이 있으셨는데 관광파트에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은 같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서울시 측은 종단의 입장을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 편향 특위는 충남 무창포 해수욕장에 들어설 모세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썰물때 바닷길이 열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무창포 해변에 보령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모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특정 종교 인물을 기리는 조형물에 세금이 투입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지난해 출범한 단과대학별 불교 동아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불교 동아리 학생 대표들에게 장학증서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단과대학별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와 전법 특임교수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 발전이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위촉식에 참여한 학생, 지도교수, 지도법사 모두가 새롭게 인연을 맺은 만큼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17개 불교 동아리 학생 대표들에게 동국 건학장학생 장학증서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촉된 학생 대표들은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오는 9월 24일에 예정된 2025 영캠프의 학생기획위원단으로서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진 전법 특임교수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불교대학 불교학부 강사인 도업 스님이 올해 신설된 열린 전공학부 불교동아리의 전법 특임교수로 위촉됐습니다. 또 각 단과대학의 불교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교수 17명에게는 단주와 함께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정식 스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관문에 해당하는 4급 승가고시가 어제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어제 학내 지회관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응시자 96명을 대상으로 4급 승가고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4급 승가고시는 1교시 논술과 2교시 객관식 시험을 비롯해 고시위원 스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3교시 면접 전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선지식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뜻을 이루시고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가고시 합격자 명단은 오늘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합격자들은 단일 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에 입교해야 합니다. BBS가 마련한 기획보도 유리광 세계입니다. 탑골공원 인근에 자리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그동안 세입자 신세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소나 이용자나 눈칫밥 먹는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원경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달 4집을 마련해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맛은 더 깊어지고 따뜻해졌다고 하는데요. 최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허름한 식탁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밝고 깨끗한 공간에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보이는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원각사 무료급식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해야 했기에 휴일 없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원각사는 늘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세단장한 급식소 덕분에 눈칫밥을 만들지도 먹지도 않게 됐습니다. 새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모두 5층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비좁은 공간에서 미닫이 문 하나를 중간에 두고 나란히 자리했던 무료급식소와 법당은 공간 분리가 이루어져 각각 1, 2층에, 지하에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음식박물관 겸 다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공간은 1층 무료급식소입니다. 이 공간은 어르신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게끔 환한 조명과 푹신한 의자를 갖췄습니다.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여유가 넘쳐납니다. 어느새 식당은 어르신들로 가득 차고 따스한 미소의 봉사자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30여 년간 줄곧 한자리를 지켜온 봉사자부터 일을 신청으로 이곳을 찾는 봉사자까지 다양한 이들이 활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라 마음이 있다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한 번만 오시면은 그 한 번 마음 내기가 어렵지 2번은 쉬워요.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간식을 품에 안고 힘차게 오후를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치료비가 부족하고 뭐 하지만 그런 거에 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원각사 와갖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친절하게 해주는 데서 맛있게 먹고 그런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요. 하루 평균 250명 정도가 이용했던 이전보다 발길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무료급식소 운영을 넘겨받은 원경 스님은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을 위한 한 끼의 밥이란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 그 점이 가장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당, 우리의 급식소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따뜻한 한 끼, 또 누군가에게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된 이곳. 새롭게 단장한 급식소는 그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원각사 무료 급식소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태고종이 올해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와 시민 명상센터 개설 등 국민 화합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산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류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화합과 안정이라는 종단의 핵심 어젠다를 제시하며 대사회적 활동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태고종단의 주요 종책과 핵심 추진 사업들은 이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선 서울 열린 송현공원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4층에 태고 시민명상센터가 설치됩니다. 태고 시민명상센터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시 개방할 예정이며 종단이 전승 보존하고 있는 불교 의례를 활용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움을 깨닫는 힐링 공간을 제공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몸과 마음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송은녹지고원과 연계한 청사의 시민명상센터 개설은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이와 함께 올해 4회째를 맞은 태고 영산문화축제와 국제대승보살 수계법회를 함께 연계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포교회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섭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제대승보살 수계법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의 불자들에게 불교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법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고성과 불자들이 동참하는 수계법회와 영산제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선양하고 우리 전통 불교 문화의 가치를 널리하는 좋은 법석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고종은 지난해 중국 불교계의 초청을 계기로 교류의 물꼬를 튼 뒤 한중불교 국제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한중불교 우호 교류센터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불교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등 향후 교류의 폭과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 불교계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 불교 교류와 더불어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 보호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이와 함께 태고종은 유무형 불교 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올해 국민 화합과 안정을 위한 종단의 대사회적 행보를 예고한 태고종.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종교라는 국민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법화경 수행결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성사는 그제 경내 서원전에서 입제법회를 갖고 3년여간 법화경 수행결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지 월도스님은 이 자리에서
일체가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 매 순간 정성을 다해 공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봄밭에 씨앗을 넣어야만 가을의 결실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시작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월도 스님의 법화경 해설법회는 천태종의 3대 사찰로 꼽힐 정도로 활발했던 대성사의 신행 분위기를 더욱 새롭게 하겠다는 원력에 따른 것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새로운 법화경 수행결사로서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문 내용은 대성사 밴드와 유튜브 월도스림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산하면 1억이라는 파격 정책으로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인천광역시가 지역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시정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국불교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협력을 구했고 이에 인천 불교계도 적극 반겼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로 지난해 전국에서 출생아 수 독보적 1위를 기록한 인천광역시. 국가 존립이 달려있는 저출생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혁신을 보여준 인천시가 지역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시정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 중인 정책을 꼼꼼히 설명한 유정복 시장이 사부대중 앞에서 역설한 것은 바로 호국불교. 지역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불교계를 중심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위대한 선지식들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서 I 플러스 1억 드림을 비롯해서 쭉 해서 작년에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11.6%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일입니다. 인천 불교총연합회는 지역사회의 불자,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천은 고려 8만 대장경을 판각한 것으로 전해지는 호국사찰, 강화선원사와 더불어 대장경 제작을 총지휘한 대장도감이 있었던 곳으로 호국불교의 정신이 서려 있는 곳. 스님들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와 봉축탑 점등식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천 불교는 저희들은 사찰 통계를 350개 사찰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 300만이 되고 제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듯이 더욱 발전 변화해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인천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의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불교계가 나서서 지역 사회를 아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이 있어서 참 가슴 아프고 염려스럽습니다.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축원하고 발언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종교계가 함께 모색하는 지역사회의 미래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운영하는 서울 금강불교대학에 신입생 46명이 입학했습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그제 관문사 부주지 수산스님과 이필원 서울금불대 교수, 김보경 관문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수산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금강불교대학은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웃과 사회,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천태종의 종풍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입생은 교법사과 18명, 불교학과 28명 등 모두 46명이며 불교학과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진학한 학생은 43명입니다. 수산스님은 신입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한 뒤 김민서 신입생 대표에게 입학 허가서를 전달했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